안녕하세요. DTS 한국기술지원 엔지니어 이수민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다스의 디지털 처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다스의 신호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저번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복습맨. 샘플링과 양자화, 디지털 처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샘플링은 시간에 대한 쪼개기로 샘플링이 높으면 그만큼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샘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양자화는 크기에 대한 쪼개기로 양자화가 높으면 센서 신호를 컴퓨터가 아주 정밀하게 측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화에 대한 수치를 나타낼 때 비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비트라는 것을 자로 생각하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트가 높일수록 자가 정밀해지듯이 또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시를 하나 들었었죠. 10 SPS 초당 10개를 가져오는 샘플링에서 각각 2비트, 3비트, 4비트일 때 디지털 처리되는 과정을 봤고요. 비트가 높을수록 원래의 신호와 아주 유사한 파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부호화라는 개념도 잠깐 봤어요. 그래서 샘플링과 양자화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값으로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신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순서, 그동안 정말 많이 봐온 그림이죠. 그래서 센서 신호가 들어오면은 신호 처리를 하고 디지털 처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디지털 처리는 우리가 했고, 오늘은 신호 처리예요. 디지털 처리는 다스 내부에 ADC라는 소자가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신호 처리는 다스 내부에 무엇이 하느냐? 자, 바로 신호 처리 회로에서 처리합니다. 여기서는 전자 회로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회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머리 아프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블록도로 표현해 볼게요. 자, 블록도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센서 신호를 증폭기, 그 다음에 오프셋, 그 다음에 필터라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 처리 회로에는 신호 처리뿐만 아니라 전원 공급이랑 션트 체크라는 기능도 있어요. 이 중에 션트 체크는 센서의 회로적 원리를 알아야 해서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원 공급은 아주 쉬우니까 간단히 짚고 가볼게요. 전원 공급은 말 그대로 센서 작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정말 쉽죠?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기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는 이제 다양하게 좀 사용이 되는데, 이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 이제 익사이테이션 볼티지를 많이 쓰고, 또 그 밖에도 이제 서플라이 볼티지, 파워, 또 뭐 인가 전압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실제 데이터 시트나 이런 거를 봐도 그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호 처리에 해당하는 이 증폭기, 그 다음에 오프셋, 필터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폭기, 앰플리파이어, 앰프라고도 합니다. 센서 신호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이 증폭기 회로예요. 그래서 이 회로를 지나가면 센서 신호가 크게 증폭됩니다. 아래 그림처럼요. 다스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센서 신호 범위, 즉 입력 범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센서 신호는 전압으로 받아옵니다. 자, 이렇게 이때 다스의 입력 범위가 아래 그림처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500mV 범위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센서 신호를 그 범위에 맞춰서 증폭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신호를 증폭할까? 자,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친숙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 설명해 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 100나노미터로 0.00000001m의 크기예요. 아주 작죠. 자,
자, 이 크기는 자로 측정이 가능할까요? 맞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자로 측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바로 10만 배로 크게 볼 수 있는 돋보기를 사용하면 돼요. 그렇죠? 현미경이에요. 현미경. 자, 그럼 크기가 1cm로 커지고 1cm로 커지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자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지죠. 자, 센서 신호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보고 돋보기는 증폭기, 자는 다스라고 볼게요. 센서의 신호가 다스의 입력 범위보다 많이 작은 경우가 있겠죠. 이때 돋보기로 센서 신호를 키우면 다스가 측정하기가 수월해지겠죠. 네, 그래서 증폭기 앰프는 결국 돋보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센서 신호도 증폭기를 통과해서 크게 키우면 다스가 측정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때 증폭기는 다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범위로 키워줘요. 몇 배율로 키우면 될지는 자동으로 해주는 다스가 있고 또 수동으로 우리가 배율을 선택하거나 또는 이제 배율이 딱 한 개만 들어가 있는 다스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저희 DTS 다스는 자동으로 알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아주 좋죠. 이것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만 볼 거니까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셋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프셋 리무벌, 오프셋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오프셋은 내용이 쉽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상적인 센서의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의 신호가 다스에 들어올 때 저 그림처럼 0mV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렇겠죠, 센서 신호는. 자, 이 기준이 오프셋 전압이에요. 원래는 0mV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죠, 오프셋이. 근데 이제 실제 신호는 정확히 0mV 기준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다스가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전기 신호 회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로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0mV가 아니라 0.0001mV일 수도 있고 10mV일 수도 있고 랜덤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제가 100mV 정도 기준이 바뀌었다고 볼게요. 원래 저렇게 크게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 쉬우라고 크게 표시했어요. 자, 이렇게 뜨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오프셋은 다스의 채널마다 다 달라요. 그 채널마다 랜덤한 값을 가집니다. 물론 이제 정말 이 고장이 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값으로 막 들어오고 그래요. 막 1000mV, 막 2000mV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정말 고장이 난 거고, 실제로 다스를 설계할 때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정하자라는 그 오프셋 범위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제 센서 신호는 정확히 0mV를 기준으로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상적으로 0mV 오프셋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아래 크기가 동일한 신호가 들어오면 동일하게 위아래가 측정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000 이렇게. 자, 그런데 아까처럼 오프셋이 0mV가 아니면 100mV가 오프셋이 생겼다. 자, 그러면 위아래 크기가 동일한 신호가 들어와도 위에는 1100인데 아래는 마이너스 900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위아래 크기가 동일한 신호가 들어와도 위아래 크기가 다르게 측정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분석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오프셋 회로라는 거는 들어오는 신호를 분석해서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엔 100mV 오프셋을 0mV로 내려줘요. 그래서 위아래 똑같이 측정되도록 해주는 회로입니다. 자, 쉽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터입니다. 필터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나나요? 요즘에는 이제 정수기뿐만 아니라 샤워기에도 이제 필터 막 달린 제품이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드립 커피라고 불리는 거, 이 거름망을 써서 하는 것도 일종의 필터 역할이에요. 또 우리가 필터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거 바로 정수기 필터입니다.
이렇듯 필터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샤워기 필터 같은 경우에는 걸러내는 것이 뭘까요? 불순물이죠. 중금속, 부유물질, 박테리아, 녹, 미세입자 등등. 그래서 우리가 얻는 건 샤워할 때 쓰는 깨끗한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커피 거름망 같은 경우는 이제 걸러내는 게 원두 찌꺼기예요. 그래서 거름망에는 원두 가루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물이랑 원두가 반응해서 이제 커피라는 액체가 거름망 밑에 주전자로 모이게 되죠. 자, 이렇듯 이제 필터마다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필터마다 제거하는 물질이 다른 거고, 옆에 정수기 필터를 보면 2개의 다른 필터가 있는데 각각의 필터마다 걸러내는 기능이 다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필터는 내가 원하는 것만 얻게 해주는 거고, 자, 그러면 다스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다스, 센서 신호에서. 다스에도 필터가 있다고 했죠? 자, 다스에서 필요한 거는 순수한 센서의 신호예요. 그리고 그 신호에서 내게 불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바로 노이즈 잡음입니다. 그래서 노이즈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가장 많이 접하는 정기적인 문제로 들어오는 노이즈, 또한 우리가 원하는 진동이나 또 충격이 아닌 불필요한 외부 진동이나 충격이 같이 들어오는 노이즈 등이 있죠. 결국 노이즈는 다스가 측정할 때 불필요한 정보래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필터 회로를 사용합니다. 자, 왼쪽에 센서 신호가 있고, 그쵸? 센서 신호에 타고 들어있는 노이즈가 이렇게 있어요. 이 신호가 이 필터라는 회로를 통과하면, 필터 회로를 통과하면 우리가 원하는 센서 신호만 깨끗하게 얻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필터를 거치지 않은 신호는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죠. 그래서 필터를 거치게 되면 신호가 깔끔해져요. 우리가 분석하기 쉽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사인파형이 저렇게 막 이상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저렇게 신호를 받아들여오는 거죠. 그때 필터라는 걸 사용하면 저렇게 깨끗한 사인파형, 파란색으로 된 사인파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터는 주파수라는 성분과 사실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주파수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주파수에 대해서, 센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좀 더 관련 지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신호 처리 과정엔 다음과 같이 증폭, 그 다음에 오프셋 제거, 그 다음에 필터라는 과정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증폭기는 뭐다? 돋보기다. 센서 신호를 측정하기 쉽도록 증폭해 주는 게 바로 증폭기고, 오프셋은 0mV를 기준으로 신호가 위아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자,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회로적으로 구현하기도 하고, 또한 소프트웨어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회로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필터 같은 경우에는 뭐다? 불필요한 노이즈, 그런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회로다. 네. 자, 지금까지 다스의 신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회로적인 부분까지는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런 다스의 신호 처리에 기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